안녕하세요.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서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에 전국에서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7만 10건으로 지난 1월에 6만 5,861건보다 4,149건, 6.3%가 증가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 9월에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도 11만 451건으로 지난 1월에 8만 3,612건보다 2만 6,839건, 32.1%가 증가해서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때를 대비해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아마 잘 모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매에서 어떻게 보증금을 찾아올 수 있는지, 집은 언제 비워줘야 하는지,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되고, 구체적으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러한 대항력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경매 또는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해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받았다면 임차인한테는 대항력도 생기고 우선변제권도 생겨서 둘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경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해서 근저당권자나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보죠. 그리고 곧바로 입주를 해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임차주택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일반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이 대항력을 선택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관해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해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고, 매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했다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서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가지고 온 건데, 이건 법원 사이트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매가 계속 진행되면 집행법원에서 배당기일 통지서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배당표는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이나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떤 순서로 얼마를 배당할지 등을 기재한 표입니다. 이 배당표는 보통 배당기일 3일 전에 집행법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셨다면 배당기일 전에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셔서 배당이의를 하셔야 하고, 일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을 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항력을 선택한 경우와 유사하게 매수인으로부터 배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대항해서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명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마찬가지로 매수인을 상대로 다 못 받은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매수인이 언제든지 임차주택을 명도해달라고 하면 명도를 해줘야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존속까지는 주장을 할 수 없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까지는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매수인에 대해서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표에 대해서 채권자 중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해서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된다면 배당표가 확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배당이의 소송이 종료해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매에서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했는데 임차주택이 몇 번의 유찰을 거치면서 낙찰가가 낮아져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으로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나머지 금액 전부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명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매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택임대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가임대차도 이런 법률은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에서 같은 문제에 처해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